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부터 충격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예. 그 30문제 나오면 30문제를 다 풀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시고, 그저 반타작이나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30개를 다 풀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더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잘 안 됩니다. 시험 볼 때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뭐야, 문제 풀 때 30개니까 한 10개 정도는 뭐하고 이렇게 몇 개 아니다 생각하고 몇 개 정도만, 20개 정도만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40문제 풀 때도 몇 개는 10개 정도는 하늘의 뜻이니까 그건 그냥 아예 그냥 문제 읽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뭐 해버린다, 그냥 패스를 하는 연습하셔야 하는데, 그냥 1번부터 그냥 80문제까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쭉 읽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숨이 차서 어쩔 줄 모릅니다. 시험 보는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문제를 풀고 있어요, 지금? 30문제 풀어도 그래서 그런 좀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돼. 너무 잘하겠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면 더 역효과가 나니까 마음을 좀 뭐하고 비우고. 야구선수 중에서 여러분들 홈런 타자들이 잘할 때는 잘하는데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타자 나가서 꼭 이번에 홈런을 치겠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뭐예요? 자꾸 헛스윙합니다. 그런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스리면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네, 문제 1번은 정답이 3번. (1번부터) 화났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563조 매매 가지고 계약 분리해 보세요. 이거 양약 있고 뭐 있고, 그럼 약정에서 실제로 지상권을 뭐하고 이전하고 돈을 뭐요? 실제로 지급하고. 자, 매매는 언제 계약이 이루어져요?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면, 예? 이때 계약이 성립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낙성이라고 하죠. 근데 법조문 만들 때 약정을 빼버리고 그냥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써 만약에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그러니까 563조를 써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답은 재산권 이전 뭐하고? 약정하고, 이쪽은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그죠? 그죠? 약정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뭐다? 예? 여기 낙성이다. 청락, 승낙.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조 가지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조조 가지고 하는 게 뭐죠? 전형하고 뭐가 있고, 비전형이 있었고, 그죠? 약정 가지고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그래서 요물이라는 계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 요물 계약의 대표가 뭐예요? 그래서 전형 계약이면서 낙성 계약에 여기 누가 있고, 매매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면서 뭐요? 요물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거란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요물 계약에 있어서 물건 인도 등은 지금 여기 뭐 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 1번은 효력과 성립을 구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어요? 563조 가지고 따진 게 뭐 있었을까? 여러분들 세 가지 있었죠. 효력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자, 이걸 가지고 3편에서는 이렇게 따졌죠. 조문 가지고 하는 게 뭐고, 전형과 뭐가 있었고,
약정 가져가는 것이 뭐예요? 낙성이냐 요물이냐 이거 했었고, 효력이 생긴다 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죠. 달라는 효력이 생긴다. 채권은 뭐야? 무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그러니까 뭐야? 무무가 나왔잖아요. 그게 뭐야? 이게 쌍무, 편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놀았을 것이고, 그럼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출연을 뭐라 한다? 유상이다, 뭐다? 무상이다. 이걸 제가 몇 주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총칙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당사자가 있죠? 네? 당사자 상대방 있을 것. 네? 뭐가 있을 것? 갑을 있을 것. 두 번째는 약정이 있을 것. 세 번째는 뭐야? 효력이 생긴다가 있을 것. 세 가지 끄집어냈죠? 이걸 이제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줄 때 그냥 턱 들이밀면 욕먹어요. 그걸 어떻게 포장해야 될 거니까 이거 포장해서 뭐라고 그래? 가부를. 응? 당사자가 뭐 할 것? 존재할 것. 약정은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제 효력이 생긴다 포장합니까? 이게 갑의 목적이 달라니까. 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이게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요건에 관한, 이게 총칙은 무슨 요건?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또 2차 포장하면 당사자가 뭐 해야 돼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가질 것.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고장 생기면 뭐다? 단통, 착. 그 다음에 뭐예요? 하자 있는 게 사기고,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가질 것. 이게 뭐다? 효령 요건이죠. 네, 그렇고 이제 앞에다 붙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일반적 효령 요건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밑으로 가면 이제 뭐가 있을까? 여기 이제 가면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특별한 뭐가 있다. 특별 무슨 요건도 있고, 성립 요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도 있다. 특별 무슨 요건도 있다. 효령 요건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은 이쪽이고, 무슨 요건? 대리권 존재가 왜 성립이 아니고 효력입니까? 자꾸 총칙은 자꾸 뭐하고 뭐를 따져요? 성립과 효력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이고, 갖추면 성립한 다음에 일로 와서 무효, 유효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리권 존재는 왜 성립이 아니고 효력이야? 대리권 존재. 대리권 있어가지고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유권 대리. 유권 대리는 몇 번? 4번. 원 있잖아. 원. 이거 원칙인 거 아니에요? 4번. 무권 대리는? 1번. 그러니까 그게 뭐에 가는 거예요? 이 총칙을 갖다가 정리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거. 불성립 반대는 뭐고? 성립했고, 성립한 다음에 뭐야? 무효, 유효. 1, 2, 3, 4. 그걸 갖다가 직선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그 몇 번이에요? 4번, 1번, 2번. 그 저기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순서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권 대리는 몇 번이고, 무권 대리는 출발을. 유권 대리, 무권 대리는 뭐에 가는 거예요? 성립 후, 특별 효력 요건.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여기서 놀잖아요. 여기서. 무권 대리. 그래서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어디로 가고? 추인 거절하면? 그럼 이런 같은 기능하는 것이 거기 5번 아니에요? 5번. 무슨 지역? 허가지역도 출발을 어디서 놀아요? 허가지역도. 네? 불확정 무효에서 놀잖아요. 근데 허가지역 있는 것 같다가 또 불확정 무효면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동적 무효도 출발이 몇 번? 1번. 그러니까 뭐에 가는 효력이 가는 거. 효력이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죠? 그럼 적어도 1번하고 4번은 1번하고 5번은 뭐예요?
같은 거니까 1번, 5번 가지고 고민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출발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거기에 몇 번 있습니까? 4번은 절대 안 썼겠지. 설마 그거 썼어요? 아, 적법성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효력 요건인데.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정지 조건부, 법률 조건 성취 있죠? 네. 조건도 뭐야, 조건도? 여기야. 정지 조건. 정지했다가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고? 정지의 반대말이 뭐예요? 해제 아니야. 그럼 중간에다 뭐만 써놓으면 발생만 써놓으면 해결되잖아. 정지했다가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을 발생시켰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해제, 소멸시키는 게 무슨 조건이야? 그럼 책 순서를 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의사표시 끝나고 나서 공부한 게 뭐예요? 대리야. 의사표시 단통 작사 공부한 다음에 순서가 먼저 이거 있잖아. 화가 적다 공부했죠. 목적. 목차가. 이거 끝나고 나서 의사표시는 중요해. 따로 떼가지고 뭐야? 의사표시 따로 단통 작사 공부했지. 그 다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대리야, 대리. 법률행위 대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총정리, 무효 취소 정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 하는 게 뭐야? 조건기한. 그러니까 조건기한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얘기다. 자, A점 때 20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 증여할게요. 저쪽에서 예스 했어. 성립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지금 당장 달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돼야지? 합격하면 그때서 뭐야? 달라는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뭐에 관한 거예요? 특별 무슨 요건? 뭐 시험에서 특별과 일반은 구별하지 않지만 적어도 뭐하고 뭐는 구별하세요. 성립과 효력. 그래서 요물계약에서 요물계약 반대말은 낙성계약이잖아요. 그건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뭐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 물건 인도는 뭐야? 특별 성립 요건. 다른 곳에 기출되었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됐어요? 네. 요물계약. 1번 정답 몇 번이다? 그러니까 계약 분류해보란 말이에요. 뭐?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은 계약의 성립에 관한 얘기지. 뭐에 관한 얘기 아니다? 효력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1번 정답 몇 번? 3번. 성립 효력 구별하시고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은 2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다. 자,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다.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네,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 죽일까 살릴까 할 때는 웬만하면 뭐예요?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가서 나중에 한번 참고하세요. 법전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법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있어요. 영향을 뭐예요? 미치지 뭐예요? 아니한다. 네, 지금 111조 2항을 두고 한 겁니다. 무슨 표시요? 의사 표시 관련된 거. 그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8조가 있었어요. 208조 1항에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때 점유권에 기인한 소의 대표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본권의 소 대표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서로 뭐하지 않는다? 예? 204조하고 213조는 서로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4조는 침탈이 키워드야. 뭐 키워드? 213조는 그런 제한이 없어. 그때 쓴 이게 뭐냐면 이거 세 가지 했을 거예요. 사기 친자가 있었고 유신물 습득자가 있었고 훔친 뭐가 있었다? 도둑이 있었다. 사기 친자는 뺏은 건 아니죠? 그래서 몇 조는 못 던지고 204조는 못 던지고
몇 조를 통해서? 213조를 통해서 반환받는다. 그게 판례의 태도. 아시겠어요? 습득자 뺏은 거 아니죠? 204조 못 던진다. 몇 조를 통해서? 도둑은 침탈이니까 204조도 좋고 213 좋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분명히 어딘가 나올 겁니다.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뭐가 있냐면 326조. 네, 유치권 행사는 무슨 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아니할까? 답은 일단 써. 몰라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해보세요. 공식. 그 물건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가죠. 그럼 유치권 행사가 채권 행사입니까? 같이 3개 돌렸어요. 제가 맨날 채권은 그대로 두고 2개만 돌렸습니까? 아직도 모르네.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가죠? 그럼 무슨 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는 점유하면서 못 주겠다는 얘기지 무슨 행사가 아니야. 채권 행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채권을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돼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요? 채권을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진행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가 채권 소멸시의 중단 사유가 아니란 얘기야. 별도로 뭘 해야지? 별도로 채권을 행사해야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중단된다는 그런 뜻이야. 이게 326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유치권에서. 또 357조 이건 유치권이고요. 351조는 근저당에서. 무슨 저당에서요? 무슨 저당이요? 근저당은 곧 뭐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근이 떨어져 나가겠지.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어디서는 저당권 될 때까지는 주가 뭐 해도 주가 죽어도 밑에 종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채무 확정 이전, 주된 채무가 이전하더라도 종된 저당권은 이전합니까? 안 되죠. 채무 확정 이전 저당권이 채권이 사라졌어요. 종된 저당권 사라집니까?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이게 뭐야? 채무 확정 이전, 주된 채무가 이전, 소멸 이전하더라도 밑에 저당권에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딱 뭐가 되면? 확정되면 주가 뭐 하면? 죽으면 종도 뭐 한다? 따라 죽는다. 그때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근저당에서 부종성 완화. 무슨 완화? 하나 더 551조. 이게 뭘까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을 법정 해제하면 원상회복 청구권 들어가죠? 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선택해서 청구하는 겁니까? 원상회복은 기본이고 플러스 손배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 들어가죠? 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아니다. 원상회복 플러스 손배 함께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말 한 거예요. 계약의 해제는 무슨 청구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시험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됐어요?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뭐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가버려요. 그렇게. 네. 자, 단속 규정에 위반했습니다. 뭐 했다고?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까? 단속 규정 위반했어. 사법상 계약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영향을 안 미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를 때는 뭐로 가 그냥? 이거 꼭 100%는 아니에요. 뭐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야?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쪽으로 가세요. 2번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3번 갑니다. 네, 3번은 정답이 4번.
대리는 무슨 한정 후견계시 있죠? 사성파, 대사, 대성, 대파. 근데 대하는 없어. 대리인, 사망, 대사, 대리인, 성년, 후견, 계시, 대성, 대리인, 파산, 대파. 근데 뭐가 없어? 대한이 없어. 대리인 무슨 계시는? 한정, 후견, 계시는 법전에 없어. 그래서 사성파라고 그래요. 무슨 파? 아니면 뭐야? 대사, 대성, 대파는 있는데 뭐는 없다? 대한이 없어. 뭐가 없다고? 대한. 대리인 한정 후견 계시는 뭐야? 소멸사유가. 그러니까 조문 가지고 틀리면 아까운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조문에서 시작합니다. 아시세요? 네. 3번은 정답이 4번. 네.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정답은 4번. 자, 4번 이하는 이렇습니다. 갑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뭐하고 제공하고 금전을 뭐하면서 차용하면서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이거 미친 거죠? 지 이름 앞으로 뭐 했어요 지금? 등기를 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담보 제공했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아니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적어도 대리인이 뭐예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나가야지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건 등기부상 누구 이름 앞으로?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해서 팔았으니까 등기부상 자신의 부동산을 판 거지 대리인 자격으로 판 것이 아니죠. 따라서 절대 무슨 대리? 표현대리 적용해서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 1번 지문은 왜 틀렸어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 배명에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죠? 자,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이 있죠. 그러면 대리인은 적극 가담했고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죠? 판단 기준이 본인입니까? 대리인입니까? 대리인 기준 잡아야 되니까 그 이중 매매는 뭐예요? 무효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116조 문제입니다. 몇 조요? 116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문 하나만 놓고 보면 맞다 틀리다를 할 때는 답을 잘 맞춰. 하나만 놓고 보면. 근데 5개를 열거해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뭐 자꾸 멈춘단 말이에요. 자꾸 연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뭐예요?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 기준이 아니고 뭐다? 대리인 기준. 두 번째,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뭐해서 위조해서 갑의 대리인을 정하고 병에게 갑수의 부동산을 매각했죠.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어요? 표현대리 종류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표현대리. 표현대리 얘기해 보세요. 표현대리 종류 3가지. 대리권. 수여했다는 것을 뭐 했다? 표시한 무슨 대리가 있고. 두 번째는요. 네. 월권 대리죠. 권한. 너무 무슨 대리? 표현대리. 세 번째. 과거에 대리권 있는데 현재는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대리권 뭐예요? 소멸. 후. 표현대리 종류 3가지죠. 그럼 거기 2번 지문이 여기 해당합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준다는 것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표시한 적이 없잖아요. 또 권한 넘은 것도 아니잖아요. 또 과거 대리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표현대 절대 인정 안 되고 할 수 있다면 협의의 무권 대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갈 수 있잖아요, 이거. 뭐는 안 되지만. 상대방 333이 표현 대리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럼 무슨 대리를 가서 협의관에서 본인이 뭐 해준다면, 추인해준다면 뭐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3번에 2의 경우 갑이 을에게 뭐예요? 갑이 을에게 뭐한테? 추인한테 이를 뭐예요? 알지 못하는 병에게도. 그죠? 갑은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지만, 을한테 할 수 있지만, 우린 도달주의죠. 추인은 을한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병한테 도달되기 전이면 병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때는 확정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갑은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틀렸다는 얘기죠. 알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4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은 표현 대리가 적용이 전혀 될 수는 없고, 그럼 무슨 대리만 가지고 협의 무권 대리 가서 본인은 뭐예요? 추인을 을한테 하더라도 을이 병한테 도달되기 전까지는 추인 효과 4번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병이 먼저 모여버리면 철회가 먼저 도달하면 철회가 우선하는 거다. 그런 뜻이야. 자, 5번째는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복대리 선임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죠. 단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경감될 뿐이죠. 임의 대리는 당연히 복인권이 없고 본인의 뭐가 있거나 허락 또는 승낙이 있을 때 선임합니다. 4번은 4번이었고요. 다음 5번.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지문은 정답은 5번.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뭐예요?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죠. 무권 대리인 선택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 들어갑니다. 시험 볼 때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여기 선택이 다 나오잖아요.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시옷을 찾으세요. 선택할 때는 뭐 찾으라고? 시옷, 상대방. 무권 대리인 X마스크예요. 기억하세요. 어디서는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 잘못이 있잖아요. 무권 대리는 무슨 마스크? X마스크. 무권 대리인 최고권 있다. 맞을까 틀릴까? 무권이 무슨 최고해? X마스크. 무권 대리인 철회권 있을까? 없어. 무권 대리인 입 닥치고 뭐야? 벌 받아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선택하는 거지 누구 선택이 아니다. 무권 대리인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자, 5번에 1번 본인 추인 거절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5번 1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인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확대시켜도 좋다. 내가 원해서 뭐 하겠다는데 추인하겠다는 상대방은 넓혀도 좁죠. 1번 하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표대에 주장하는 상대방 범위는 좁혀야 돼. 본인 추인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뭐야? 넓혀도 관계없어요. 내가 뭐 하겠다? 책임져서 4번 만들겠다는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표대에 주장하는 무슨 범위는? 상대방 범위는 표대를 주장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좋아서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지는 거예요? 좋아서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대에 주장하는 무슨 범위는? 상대방 범위는 뭐 한다? 줄여줍니다. 그 가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기시고요. 다음 6번 갑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6번은 정답이 2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표 인정돼야 한대요? 여기 보면 되잖아요, 여기. 자, 추인 종류 얘기해 보세요. 이거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추인. 1번. 추인. 1번 추인을 조문에서는 무권 대리 추인.
A점대 무건들이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요? 처음부터요? 확정 무효 추인은 무효 행위의 추인이죠. 자, 여기서 이런 적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은 추인 인정이 이건 무효면 무효지 끝난 거지. 이걸 추인해서 뭐로도 새로운 법률하면 안 돼요. 그럼 추인은 어느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에서? 추인되면 요거 단통.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확정 무효를 만약에 추인하게 되면 통정 허위 표시를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과거에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계약은 영원히 뭐예요? 무효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뭐다?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때부터. 이거 언제부터? 여긴 따지지 마세요. 소급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미 뭐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후로 뭐한다? 인정하면 소급해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뭐예요? 확정 예?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추인과 2번 추인 한번 생각해 볼 것. 자, 그 다음에 6번은 정답이 2번 있고 6번에 1번 참고할게요. 상대방이 무건대리 동의를 얻어서 뭐 했어요? 단독행위 있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대방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네? 본인이 추인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본인이 뭐 하고 싶어도 도달이 안 되지.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출발을 1번에서 하지 않고 2번에서 합니다. 뭐라고? 확정 무효.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무건대리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상대방 있잖아. 그럼 본인이 뭐 하면?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출발을 몇 번에서 한다?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출발을 어디서 한다? 2번. 계약을 무건대리했습니다. 계약을 뭐 했다고? 무건대리했습니다.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서 한다? 무건대리도 무슨 대리도 상대방이 있을 때는 출발을 몇 번에서 하고 상대방이 없을 때는 2번에서 한다. 이해됐어요? 6번, 1번에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 무건대리 동의 얻어서 단독행위 했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6번 정답 몇 번? 2번이었고요. 7번, 이제 7번부터가 이제 물권법이에요. 무슨 법?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 가지고 써먹은 게 뭐고? 이게 1편 총치판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저쪽에 이제 3편 채권판이에요. 이제 무슨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물권 세계로 들어옵니다. 물권에서는 키워드가 뭘까요? 3편 채권은 키워드가 뭐냐면 채권 침해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채무보다 자, 그럼 이제 몇 편 세계 들어왔어요? 2편 물권 세계 들어왔죠? 물권의 키워드는 뭘까? 이게 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권? 물권 중 무슨 권? 청구권. 그래서 이제 채무 분량 통해서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단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물권 분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손가락 3개 피세요. 점소, 지지전, 유질적. 이 유질적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권. 그러니까 용익물권,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에는 뭐 묶으면? 소유권 묶으면 본권. 하나 딱 남았네. 점유권. 그래서 물권을 공부하려면 8개 물권을 분류를 해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점유권, 본권.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뭐로 들어가 이제?
소유권하고 무슨 물건? 제한물건. 제한물건은 뭐하고 뭐? 담보물건. 여기 전이 있고 담보물건은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7번 같은 경우 다음 중 맞는 것. 정답은 2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뭐예요? 없다. 거기에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아니, 반환. 반환을 네 글자로 맨날 하잖아. 점유, 내, 너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갑이 제한 물건을 설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 갑이 을한테 지상권 내려주면서 네? 점유도 내려줄까 안 내려줄까? 내려줘요. 갑이 무슨 거 갖고 있다가 점유 내려주죠? 그럼 지상권자 뭘 해요? 점유하죠? 네.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줬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점유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 점유가 안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점유가 내려오면 갑은 간접 점유라 하고 점유가 안 내려오면 갑은 그대로 무슨 점유고? 아니 그냥 현재 점유고. 자,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뭐 설정했어요? 자, 점유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그럼 을한테 점유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갑은 뭐야?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네, 갑은 소유권자입니다. 네, 을은 유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점유가 내려올까? 점유 관계없을까? 갑은 절대 뭐가 없다. 갑은 절대 뭐가 없다. 간접이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유치권 을만이 뭐한다? 을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갑은 뭐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통으로 다 할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치권 공생 얘기해 보세요.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잖아. 이때 나오는 게 조카. 뭐래요? 갑 남자가 있었다. 을 여자가 부인이 남자를 뭐예요? 니코틴 살인시켜가지고 상속 등기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한테 매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 옆에 항상 누가 있어? 그래서 매형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병이 그 아파트를 예쁘게 개조해서 뭐야? 행복하게 1년, 2년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갑에 죽은 그 조카가 나타나서 자기가 상속 받은 거니까 이 조카가 병한테 가서 뭐라는 거예요? 을 등기, 무효 등기. 미안하지만 당신 등기도 무슨 등기? 무효 등기. 무효 등기에 뭐 없다? 공신력 없다. 그러면 이제 조카가 병한테 공격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공격하죠? 첫 번째, 아니 등기 지워. 그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두 번째, 점유 내놔. 그럼 점유 내놓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물건을 뭐 하다가 그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 필요비, 유익비 상한 채권 가지고 무슨 권? 그러면 조카는 뭐만 있을 뿐이지. 아니,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지. 점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아까 조건 병이겠지. 말만 바꾼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이 사람 절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점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은 뭐예요? 점유가 생명이에요. 사실은 유치권 이게 뒤집어져 있어야 돼. 먼저 뭐가 있고 이건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뭐 하다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점유하다가 유치권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자. 무슨 권자요? 저당권자. 을한테 저당권 설정해줬죠? 점유가 내려와요? 점유 안 내려보내? 점유를 내려보내지 않는다 이야기죠. 그럼 점유는 누가 해요? 갑이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점유가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점유권 물청 몇 조? 204조, 205조, 206조가 존재하겠죠.
근데 뭐가 안 내려왔으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뭐 204조, 205조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자, 전세권자 쓸 수 있네요. 점유가 내려왔죠. 그죠? 여기는 쓸 수가 없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자, 그럼 유치권자는 이게 204, 205, 206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밖에 있는 거거든. 점유하잖아요. 점유권 물청은 있어요? 아니, 점유권 물청이 있냐고. 아니, 이게 이 점유권 물청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갑시다. 소유자는 213조, 14조가 있습니까? 네? 있지, 소유자들은 다. 그럼 여기 지상권자는, 무슨 권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준용할까? 하나만 준용할까? 네? 이건 카피하는 거야. 지상권자는 뭐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권자도? 전세권자도 요거 다 들어와. 근데 소유자의 213조하고 214조가 있는데 지역권자는 여기 뭘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만 내려올 뿐이지 214조만 내려오지 몇 조는? 이건 안 내려온단 말이야. 준용을 안 한단 말이야. 왜? 반환은 없단 말이야. 지역권 반환은 지역권 가지고 점유를 내놓으라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전세권자는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저당권자 소유자 213조 14조가 다 내려옵니까? 어디만 내려와요? 214조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몇 조 안 내려오고? 유치권은 어떻게 돼? 유치권은 여기는 소유자의 213조 214조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왜? 점유 돌 때 유치권 돌잖아.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소멸하지. 그러다 점유가 뭐하면 유치권 부활하죠. 상실이 침탈이면 몇 조 던져서 204조 던져서 점유만 부활시키면 유치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213조 14조 준용할 이유가 없죠. 그럼 거기 답 나오네요. 거기 몇 번 문제는? 7번은 몇 번이고? 네? 2번이고. 또 해봅시다. 그 다음 편 넘기시면 몇 번 문제요? 7번 정답이 3번.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다른 물권에 관해서 뭐하고 있다? 준용하고 있다. 다음 물권 중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뭐 되지 않는가? 정답 몇 번이에요? 유치권이죠? 214 준용되지 않는 건 아는데 이건 몰라. 자꾸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자꾸 이게 하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자꾸 문제 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뭐를 파고 들어가야 돼. 아셨어요? 네, 다시 돌아갑니다. 7번. 다음 중 맞는 거 정답은 몇 번? 2번. 자, 1번 물권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물권 객체는 당연히 물건이 맞죠. 근데 권리도 물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저당권 객체는 여기 있죠? 여기 무슨 권? 저당권 객체는 그럼 뭐의 객체는? 아니, 물권의 객체죠. 네, 저당권 객체는 보통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은 뭐예요? 물건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저당권 대상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 지상권이나 무슨 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저당권 객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객체가 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권리가 되죠. 그러니까 물권 객체는 보통 뭐인데
물건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도 권리도 물건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네.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없고, 또 점유물 반환 청구권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 될 수가 없죠. 단 자력구제권은 있습니다. 네 번째,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자, 위에 봅시다. 소유자는 상린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웃부동산 소유자랑 사이좋게 지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들어와서 뭐하는 사람은? 여기 지상권자는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그 지상권은 소유자 무슨 관계를? 상린관계를 그대로 따라야 되겠지. 자, 전세권자, 소유자는 상린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 점유하네.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겠죠. 자, 여기 소유자 상린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소유자는 상린관계 있냐고? 있죠? 에? 근데 무슨 권자는? 들어와서 뭐라 하지 않으니까. 소유자가 상린관계 따른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죠. 그럼 시험 문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는 소유자 상린관계에 준용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저당권에서 무슨 상린관계가 필요 없죠. 상린관계는 뭐 하는 사람이? 빌려 쓰는 사람. 그럼 응용하세요. 토지 임차인. 무슨 임차인? 소유자 상린관계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겠지. 왜? 소유자 빌려 쓰는 거니까. 됐어요? 다음에 7번에 5번 일필토지 일부만도 양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양도할 수 있을 것처럼도 느껴지죠.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일필토지에는 등기부가 하나죠. 하나잖아요. 만약 몇 번 지문이 맞으면 5번 지문이 맞으면 등기부는 몇 개인데? 한 개인데 이게 가능하면 토지에다가 도면 첨부해가지고 반쪽은 갚 거고 반쪽은 을 거다. 그럼 등기부는 몇 개인데? 등기되면 소유자가 몇 명 있어? 2명 있으면 등기 기능하는 것이 아니죠. 또 다시 또 일부 양도하면 나중에 등기되면 토지에 소유자가 여러 명 있으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분할해서. 분할하면 각각 등기가 생겨 안 생겨? 그 다음에 양도라는 얘기야. 7번은 2번이었고요. 다음 8번 일물 일건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일물 일건주의 원칙상 특정 양어장 내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양도담보권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네, 집합물에도 뭐에도 집합물은 원래 설정할 수가 없는 건데 집합물도 특정성이 확보되면 물권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담보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네, 거기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거기 8번에 4번 같은 경우는 무단 네? 무단 경작을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세 가지 세트야. 처음에 출발이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까지 가세요. 네, 9번 정답 역시 옳지 않은 것은 5번. 임목에 관한 법률, 등기된 수목 집단,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뭐한다? 독립하여 소유권 양도할 수 있을 뿐 저당권 목적될 수는 없다. 자, 수목을 갖다 놓고 볼게요. 수목은 자 정착물이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근데 수목이 종류가 두 가지예요. 공시가 안 돼 있으면 돌담 같은 종속 정착물로 다뤄요. 무슨 정착물? 따라서 토지 처분하면 말하지 않아도 수목은 덤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그 수목이 독립정착물이면 공시가 돼 있으면 토지 갈 때 수목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공시는 두 가지입니다. 법률과 관습법. 수목 공시는 두 가지예요. 뭐요?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 등기된 임목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 그러면 등기된 임목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갑구 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기재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가 저당권도 기재할 수 있겠지. 근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은 그냥 판자떼기에다가 명백 인식, 소유자 누구라고 이름을 명백 인식한 방법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까지 가면 안 된다. 저당권 가면 안 돼. 그래서 관습법 명인 방법은 소유권 기재는 가능해도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저당권자, 여기 보세요. 저당권자는 점유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담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딘가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하자니까 반드시 저당권은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기 등록된 것만 저당권 목적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등기돼 있으니까 뭐야,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죠. 근데 관습법상 명인 방법은 저당권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9번은 몇 번? 5번. 자, 9번에 거기 4번 보충 했던 거죠, 방금 전에. 저당권 민법상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는데? 성립하는데 나아가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 목적될 수 있죠? 그래서 7번에 1번 틀린 거 설명하는 거네. 7번에 1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 물권 맞죠? 부동산 물건 맞죠? 지상권, 전세권은 권리죠. 들어갑니다. 지역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네? 지역권은 자기 토지, 지역권, 타인 토지 중간에 껴있죠. 자기 토지가 주고 지역권이 종이기 때문에 종된 지역권만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자기 토지는 뭐 설정할 수 있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도 지역권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때문에 시험에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또 통으로 칩니다. 용익물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뭐 때문에? 그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전부 다 간접 점유자이다. 뭐 때문에? 지역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해서 9번은 5번이었고요. 자, 10번은 정답이 5번. 10번의 5번은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까지도 강제한다. 뭐까지도요? 종류도 강제하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까지도 강제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소유권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내용이 있죠. 네? 어떤 사람이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을 창설해서 네,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요? 내용 강제 위반하기 때문에. 수익권 한 단씩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 없는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을 창설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 맞췄겠죠, 이거는? 네? 부동산 임차권이 되겠죠. 자, 물권 채권의 차이가 뭐예요? 물권 채권의 차이.
물건은 물청이 와요. 채권은 물청이 안 와. 전세권은 물건 맞아요? 네, 물건 맞잖아.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다 있죠. 비교되는 게 뭐냐면 임차권이 비교가 돼. 용익 물건도 있고 용익 채권 두 가지야. 사용 수익하는 건 두 가지. 용익 물건과 뭐 용익 채권. 그럼 갑 소유자 똑같은데 물건 형태로 빌려 쓰는 전세권하고 임차권 형태로 빌려 쓰는 임차권 두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전세권자 점유해야 안 해요? 임차인 점유해야 안 해요? 그럼 임차인은 점유권 물청 204, 205, 206조가 있을까? 임차인 현재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이 204, 205, 206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임차인은 213조, 14조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채권에서 물청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전세권 물청이 있단 말이야. 본권 전세권 물청 있어.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어. 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 거 대신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임차권 물건 아니고 뭐다? 채권인데 채권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단 점유권 물청은 있죠? 전세권자 전세권 물청도 있고 점유권 물청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비교할 때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12번 당황할 수도 있는 겁니다. A. 채권 상환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맞아요? 확실해요? 그럼 여기도 해볼까요? 자, 갑이 을한테 매매했습니다. 첫 번째 매매. 을이 잔금까지 다 줬습니다. 을은 갑한테 등기청구권 발생해 안 해요? 네, 발생하죠? 자, 이 등기청구권은 7월 1일 날 발생했습니다. 며칠 날? 자, 매매계약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무슨 권?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채권 청구권. 자, 근데 아직 뭐는 하지 않고 있다?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 있을까요? 갑이 누가 돈 더 준다고 두 번째 매매를 합니다. 병한테. 그죠? 네, 병. 그러면 병도 잔금 주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채권적, 물권적. 빨리 하세요. 왜 채권적이에요?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이거 날짜 8월 1일이야. 예? 누가 소유자예요? 뭐 없어. 아직 소유자는 갑한테 있지. 그래서 병이 가서 먼저 등기를 했습니다. 예? 누군 등기 안 하고? 누가 소유자예요? 그럼 뭐하고 뭐가 붙으면? 얘가 우선해요? 얘가 우선해요? 채권은 서열이 없어요.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없다? 서열이 없다고? 얘가 먼저 늦게 발생했잖아요. 얘가 소유자 아니잖아요. 얘가 소유자가 아니잖아 지금. 채권이 붙으면 뭐가 없다? 서열이 없어. 아수라장이야. 가서 먼저 뛰어가서 먼저 뭐 하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니까 채권 붙으면 뭐다? 선행주의. 먼저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자가 임자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물건끼리 붙으면 누가 이겨요? 물건끼리 붙으면 네? 그것도 서열이 없어요? 슬슬 미쳐갑니다 이제.
갑을. 예? 아니, 무슨 가지고 뭐하고? 물건 붙으면 서열이 없다는 서열이 있어요. 족보에 올라가잖아. 뭘 한다고? 갑이 무슨 건 갖고 있다가, 수혜권 갖고 있다가, 을이 무슨 건 갖고 있어요. 전세권 등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 갑이 또 팔아먹었네,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병도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까 못할까? 등기하겠네. 8월 1일이야. 네? 그럼 전세권 물건 맞아요? 소유권 물건 맞아요? 어떻게 결정해요? 여기 있잖아요.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 성립한 물건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물건은 뭐다? 먼저 성립한 것이 나중 것에 뭐한다? 우선한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끼리 붙은 거예요? 물건하고 물건끼리 붙었을 때는 얘기죠? 자, 물건하고 채권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갑이 을한테 임대차 했다 이야기예요. 무슨 대차요? 임차권 취득한 날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등기해서 안 했어 이 사람. 등기해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채권과 뭐가 붙으면? 채권과 물건이 붙으면 서열을 어떻게 결정한다? 시간순위 아니고 뭐다? 물건이 채권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 얘기야.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복잡 설명한 것이고 2편은 물건이죠? 3편은 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 볼게요. 물건, 채권이 있으면 물건은 보통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가지고? 족보. 등기. 채권은 보통 족보를 가져 안 가죠? 족보가 없어. 등기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족보 있는 물건과 족보 있는 물건이 싸움 붙으면 서열을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족보에 먼저 올라간 자가 나중 올라간 자한테 이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거는? 성립순 또는 뭐다? 시간순. 성립순, 시간순으로 따져서 결정하죠. 자, 물건하고 채권이 붙었다. 그러면 이걸 옆에서 뭘 써먹었는데? 이 시간순을 써먹었는데 시간순이란 말 쓰면은 안 되죠. 이때는 족보 있는 게 족보 없는 것에 이기죠. 이때는 뭐가 우선한다? 시간 관계없이 물건이 뭐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권은 임대차죠. 네? 소유권은 매매죠.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렇게 나와요. 매매는 뭘 깨트린다? 매매하면 임대차 깨트리잖아요. 왜? 임대차, 임차권은 채권, 등기 없는 채권이고 매매는 등기된 소유권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은 채권에 뭐한다? 우선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채권끼리는 어떻게 서열을 결정할까? 이거 시간순 써먹었는데 이거 시간순 써먹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뭐야? 그냥 아수라장이야. 그냥 뭐라고요? 하여튼 뭐 머리 뒤밀고 가서 먼저 뭐 하는 사람? 가지고 가는 자가 뭐하다? 임자. 그래서 선행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무슨 주의? 그래서 이제 요거 물건 가지고 요걸 가지고 가서 이제 어디다 대입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등기부에다가 대입하면 어디다 대입하면 족보 등기라며. 네? 갑구 같은 구에서 막 서로 막 싸움 난리가 났어. 서열을 어떻게 결정해야 돼? 거기 1, 2, 3, 4 순위 번호 가지고 결정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을구 안에서 또 하여튼 난리가 났어. 을구 안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똑같이 순위 번호지. 그럼 갑토지에 먼저 지상권 등기돼 있다가 갑토지가 저당권 설정됐을 때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앞에 있죠. 그럼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되더라도 신되더라도 앞에 지상권은 뭐예요? 새로운 경락에서 뭐 할 수 있어? 대응할 수 있는 건 뭐야?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 성립한 물건에 뭐 한다? 우선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구에서 뭐가 붙으면 싸움 붙으면 그러면 갑구에서 1 소유권 있고 2번 을이 가등기된 상태에서 몇 번 상태? 그 밑에 3번 소유권이 들어왔어.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소유자가 병이지. 그러다 을이 가서 뭐 하게 되면? 그럼 본동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번호가 몇 번 돼요? 2번 되는 순간 밑에 거 탁 직권으로 뭐 해버려요? 쳐버리잖아. 같은 구에서는 뭐가 따지는 거예요? 순위 번호. 근데 을구의 선수하고 갑구의 선수가 둘이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거야. 갑구의 순위 번호와 을구의 순위 번호를 비교하면 논리가 그때 쓰는 말 알고 있네 지금 전부 다. 그걸 공시법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데서 번호가 붙으면 뭐예요? 뭐 동순 별구할 때는 뭐라고요? 별접 이렇게 한 글자다가 외우잖아요. 이렇게 동순 별접은 알아.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게 암기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계속 거기를 못 벗어나 암기하는 사람은. 근데 뭐 하려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그런 줄 알고 그냥 써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박스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네, 박스는 여러분 뭐 싫어하거든. 학교도 박스 문제 많이 안 나와. 많은 사람이 뭐 떤단 말이에요. 쫄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야? 물건 시간서. 그래서 A는 틀렸고 채권 상호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물건 채권은 먼저 성립한 우선한 거 아니죠? 뭐가 우선한다? 물건. C가 맞네. 물건 상호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뭐한다? C 맞고. D,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충돌했습니다. 소유권이 우선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하고 충돌하면? 그러면 여기 소유권하고 지상권 충돌하면 토지를 누가 사용 먼저 해야 됩니까? 이건 시간 순위 아니에요. 갑이 을한테 뭐 설정해 줬으니까 지상권 설정해 줬으니까 당연히 누가 먼저 사용해? 토지는 지상권이 먼저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뭐가 붙으면 당연히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거예요. 단지 제한물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본래 모습으로 뭐한다?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12번 정답 몇 번? 3번? 네, 13번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 정답은 4번.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있죠. 등기 청구권 종류가 두 가지예요. 채권적, 3편 채권적 청구권, 2편 물권적 청구권. 힘들 때는 이렇게 가세요. 그냥 소유자 자격이라고 판단되면 뭐예요? 물권적. 소유 자격이 아니면 아직 매수인의 등록은 아직 소유권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뭐다? 채권적 청구권. 14번 질문 틀린 것은 4번. 물권은 주, 물권적 청구권은 종. 아시겠어요? 특징.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한다는 데 기억해 둘 것.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관계 있는 거? 주정 관계 있는 것들 한번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번까지 일단 해보고 그 다음 또 설명할게요. 15번은 정답이 2번. 물청은 누구한테 공격해야 돼요? 네? 보세요.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점유자한테 하는 거죠. 소유물 반환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반환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유자는 과거 소유자는 인정 안 됩니다. 누가? 현재 소유자. 또 물청의 상대방은 과거 점유자 필요 없어요. 현재 점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소유자가 던지고 누구한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전 점유자가 아니고 반드시 뭐다? 현재 점유자. 그럼 거기 2번에 보시면 물청 상대방은 지금 누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아니고 신축자가 아니고 누구다? 제3자가 물청 상대방이 된다. 됐어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